안녕하세요. 칸달로에서 사이트 강의하고 있는 김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단 이제 중대부고 통합사의 특징 좀 알려드릴 거고, 그리고 이제 과목의 특징은 이제 좀 어머니도 많이 알고 계실 거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제 지면에다가 과목의 특징, 그다음에 내용 이런 것들 자세히 정리해 놨거든요. 그거는 집에 가셔서 읽어보시면은 어머님도 충분히 아실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설명은 좀 건너뛰도록 하고, 그래서 이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결국은 뭐냐면 그 제 자료의 5페이지 보시면 그 중대부고 통합사의 내신 특징이 있거든요. 자, 근데 이제 일단은 중대부고는 과거에는 통합사가 쉬웠어요. 그런데 2022년, 13년을 지나면서 통합사의 그 난이도가 굉장히 확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선생님들이 나눠서 들어오셨거든요. 뭐 지리 영역이면 지리 선생님, 뭐 통합 일반사면 일반사 선생님 이런 식으로 나눠서 들어온 학교였다가, 근데 2022년부터는 그냥 한 선생님이 들어오세요. 그리고 다 하세요. 그냥 통합 지리랑 사회랑 윤리를 다 하시고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나가세요. 단원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론 이제 교육과정 바뀌어가지고 단원 수도 바뀌긴 했지만, 이제 지난 교육과정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뭐 중간고사는 1단원 2단원, 기말고사는 뭐 3단원 4단원, 2학기 중간고사는 뭐 5단원 6단원 7단원, 뭐 2학기 기말고사는 8단원 9단원 순서대로 쭉 나가거든요. 근데 이제 거의 보시면 이제 거의 그 한 분의 선생님이 담당하시는 게 뭐냐면 일반사회 전공이에요. 그러니까 지리 파트나 윤리 파트는 되게 쉽게 나오는 거예요. 대신 근데 자기 전공과 관련된 일반사회 파트는 그냥 수능형 문항들을 막 갖다 던져요. 특히 5페이지 아래 보시면은 다 통계 분석 문제예요. 그러니까 얘네가 갑자기 자료 해석 문제가 진짜 많이 늘어났어요. 원래 이런 문제 아예 없었거든요. 근데 전부 다 통계 분석하고 자료 해석하고 게임 문제, 퀴즈 문제, 그다음 알고리즘 문제, 순서도 문제, 이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문제 난이도 올리고, 특히 이제 애들이 그래서 1학기 중간고사 내용은 물론 이제 지난 때의 내용이긴 하지만 근데 거의 비슷하긴 해요. 순서가 바뀌었을 뿐이지. 근데 1학기 중간고사 내용이 좀 지리가 강해요. 그러니까 1학기 중간고사 되게 쉽게 나와요. 잘 모르니까 선생님이. 근데 1학기 기말고사부터는 일반사회 내용이 들어가거든요. 3단원, 4단원, 4단원 들어가거든요. 4단원. 특히 4단원에서 이제 뭐 들어가냐면은 인권이랑 헌법 이런 거 들어가거든요. 물론 지난 기준이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적으로는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돼가지고 1학기 중간은 쉽게, 1학기 기말은 어렵게. 그러니까 이게 난이도의 차이가 아니라 가르치는 사람이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 방식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전부 다 우리가 일반 사회에서 어렵다라고 여겨지는 내용들이 다 통합사의 2로 갔어요. 뭐 경제라든지 정의론이라든지 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사회부평등 통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통합사의 2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기존의 방식이 바뀌지 않았다면 어떻게 지금 교과서가 2개로 나뉘었단 말이에요. 통합사의 1과 통합사의 2로. 그럼 통합사의 1은 1학기에 나가라는 소리예요. 원래 설계는 통합사의 2는 2학기에 나가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아마 현실적으로 통합사의 1이 나가는 1학기 때가 조금 시험이 쉬울 거고, 통합사의 2가 나가는 2학기 때 시험의 난이도가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쭉 가기 때문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차라리 어렵게 나오는 게 나아요. 네, 차라리 다 같이 못 보는 게 나아요. 왜냐면 쉬우면은 100점을 맞아야 1등급이 나온단 말이에요. 결론은 뭐냐면 실수를 계속 줄여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고, 그래서 오히려 저도 말씀드리지만 통합사회는 진짜 쉽게 나오는 학교는요, 이제 뭐 제가 담당하는 학교도 있지만 100점 막 20명 30명 나오는 학교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1학기 기말 때 막 어이없는 문제를 내요. 예를 들어 서술형에서 막 장난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점할 요인도 아닌데 막 감점을 해가지고 얘를 막 줄을 쫙 세워요. 그러니까 그러면 막 평가가 흔들리잖아요. 근데 차라리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한 것들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아이들이 실수를 해서 억울하게 막 3등급이 나오거나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차라리 어렵게 나오는 게 낫다. 그리고 공부도 차라리 어렵게 하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는 얘가 수능 과목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지난번만 하더라도 아이들이 항상 이거예요. 1학기 중간고사 보고 좀 점수가 안 나오면 선생님 저는 통합사회를 포기하겠습니다. 당당하게 얘기해요 애들이. 뭔 개소리냐 그러면은 선생님 저는 이과 갈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왜냐면 얘네들이 이제 사실 이과 간다고 하면은 필요 없는 과목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되게 웃겼던 게 뭐냐면 1학기에서 2학기로 갈수록 내신 등급 따기가 쉬워져요. 포기하는 애들이 많아져요. 예, 되게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게 많았었는데 과거에는, 근데 이제는 그런 핑계가 안 먹히죠. 그리고 실적으로 통합사회가 이제 1학년 때 배우고 안 배우잖아, 2, 3학년 때. 안 배우고 수능을 보러 가요. 물론 이제 2학년 때 배우는
심화 과목이 여전히 4개가 있어요. 그 4개가 물론 이제 선택 과목은 아니지만 근데 그 4개 과목의 통합사의 내용들도 겹치는 내용들이 꽤 많긴 합니다. 왜냐면 사회문화랑 지리랑 그다음에 윤리랑 역사 한 4개는 살아남았거든요. 그걸 시험 보진 않지만. 그래서 아마 학교에서도 2학년 때 나가는 과목에서 통합사회를 강의할 가능성이 커요. 왜냐면 애들 뭘 봐야 되니까 수능은 봐야 되니까. 그래서 아마 비슷한 내용들 아마 1, 2학년, 2학년, 3학년 때 계속 반복해서 배우는 그런 식으로 학교에서 운영을 할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근데 가장 우리가 통합사회를 온전하게 배우는 거는 1학년 때이기 때문에 1학년 때 학습이 굉장히 중요해졌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도 그러니까 쉽게 포기하거나 빨리 뭐 하거나 그러기에는 조금 어려워진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고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제 수업 같은 경우는 요새 최근에 이런 형태의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이런 형태의 문제가 시간을 많이 잡아먹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중대가 문항수가 많아요. 문항수가 32문항, 34문항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다른 학교가 평균적으로 객관식 20개, 뭐 주관식 많이 나오면 7, 8개. 근데 여기는 객관식 33개, 34개 해버리고 그 다음에 주관식 2, 3개 정도를 끼워 넣는 방식이거나 아니면 그 주관식은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러면은 객관식이 36문항까지 올라가요. 그러니까 애들이 시간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와요. 이게 몇 년 전에는 안 나왔던 얘기인데 시간이 부족한 얘기가 나오고 그럼 왜 시간이 부족하냐면 나머지 문제들은 쉬워요. 사실 약간 이제 여기가 일반사회 선생님이 모든 전단어를 강의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약간 국어 영역 비문학스러운 문제들이 꽤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말장난 문제도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말장난 문제는 사실 애들이 문해력만 독해력만 제가 잘 키워주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것만 해가지고 들어보내면 크게 문제가 없는데 자료 해석, 자료 분석 문제가 애들이 그러니까 좀 뭐랄까 센스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문제는 보통 수학적 사고력이 뛰어난 애들이 되게 유리해요. 왜냐면 이게 수학적 사고력 분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 상대수랑 절대수의 차이, 비율과 비중의 차이 이런 것들이 결국은 약간 문과 성향 애들은 되게 힘들어요. 그런 걸. 근데 이과 성향 애들은 몇 가지 공식만 알려주면은 바로 선생님 이거 문제 이렇게 푸는 거 아니에요? 통계 분석 이렇게 읽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보통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해주는 게 학원인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중대국어 문제가 전부 다 통계 문제로 나와버려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통계 문제가 나올 파트가 아니에요. 사실 이거. 여기가 지금 인간과 사회와 환경을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해서 원래는 1단원인데 제일 쉬운 파트거든요. 그러니까 애들도 그냥 선생님 여기 재밌는데요 하호호 이런 데 파트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통계 분석 문제나 자료 해석 문제를 3, 4문항 정도를 집어넣어서 그냥 이제 등급을 바르는 방식으로 한 3년 전부터 운영해 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동형 문제들을 많이 푸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원래 어디에 있었냐면 이제 과거 교육과정의 심화소득 과목에 사회문화라는 과목이 있는데 사회문화라는 과목에서 애초에 계층 통계랑 뭐 여러 가지 뭐 일반 통계랑 해가지고 통계를 이제 분석하는 그런 문제들이 킬러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가져다가 조금씩 변형해서 쓰는 방식이에요. 제가 그래서 중대 같은 경우는 이게 시중 문제집으로는 대비가 불가능하고 이런 통계 문제는 그러니까 나머지 문제들은 쉽게 나와요 사실. 근데 결국은 저 세네 문항을 맞추기 위해서 결국 학원을 다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문제 제작을 직접 하는 건 중대밖에 없어요. 이게 시중에 없으니까요, 이런 문제는. 그러니까 제가 문제를 직접 제작해서 나눠줘야 돼요. 왜냐면 이거는 연습을 시켜놔야 돼요. 연습을 안 한 상태로 들어가면 그냥 어버버예요. 애들 어버버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좀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이제 어떤 문제가 또 하나가 있냐면 안 하고 있습니다. 사실 공부를 안 하고 있어요. 그게 제일 큽니다. 아니 안 하고 있는 게 제일 큰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애들이랑 뭐 팀 채팅방도 열고 개인적으로 소통하고 뭐 어차피 뭐 질의응답이 24시간 열려 있으니까 카카오톡 언제든 하라고 하는데 근데 제가 항상 애들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고 있니에요. 하고 있니? 근데 안 하고 있어요 실제로도 진짜. 왜냐면 애들이 중학교 때 공부 습관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이제 역사랑 사회를 배우잖아요. 내용도 되게 가벼워요. 학교 시험은 쉽게 나와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시험 보기 일주일 전에 벼락치기를 하면은 90점 이상이 나오거든요. 중학교 시험 문제는. 근데 고등학교는 안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애들이 그러한 그 관성이 있기 때문에 실적으로 공부를 조금 잘한다는 애들도 소위 자기주도 능력이 있다는 애들도 이거 한 2주 전에 펼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때 펼치면 늦어요 사실. 생각보다 많은 사고력을 요구하는 시험이에요. 특히 중대부고 통합사회는요. 다른 학교에 비해서. 그러니까 암기보다는 이해랑 스킬과 사고력을 많이 요구하는 시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하루아침에 갖춰지지는 않거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중대가 중간이 없어요. 통합사회 보면. 중간이 텅 비어 있어요. 잘하는 애들 빡, 중간에 텅, 포기한 애들 빡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제 중대 같은 경우가 이제 계속 여자애들 비율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한국사는 이제 암기만 하면 되잖아요. 한국사는 막 쫙 있어요. 통사는 텅 비어 있어요. 텅 중간에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생각해 보면은 실적으로 아이들이 안 하고 있다라는 그런 방증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항상 하고 있니? 하고 있니?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아이들 이제 작년 수강생들도 이제 제가 이제 점수 받아가지고 엑셀화 시켜놓거든요. 다 이렇게 기록이기 때문에. 그러면 저는 테스트는 조금 이렇게 라이트하게 보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복습을 했냐 안 했냐 이고, 대신 저는 과제가 좀 빡세게 나가요. 생각보다 과제는 만을 나갈 때는 100명 나가고 50명 나가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과제를 갖고 애들을 계속 괴롭히는 이유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과제를 많이 안 주면 절대 시간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과제라도 강제로 부여를 해서 아이들이 통합사회를 공부할 수 있는 절대 시간을 만들어 놔야 돼요. 안 그러면 아니야, 안 하고 있어요. 그냥 일주일 전에 벼락치기 하지 이지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적으로 그런 부분들 속에서는 우리가 좀, 제가 강제적으로 그런 과제 부여가 필요하기 때문에 과제로는 많이 괴롭히는 편이고, 그리고 과제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걷어가면 저희 조교들이 채점하고 틀린 문제 제가 직접 다 첨삭해서 다시 피드백 해줘요. 예. 그러니까 첨삭은 제가 조교들은 안 맡겨요. 직접 첨삭을 하고, 왜냐면 그래야지 어떤 친구들이 어떤 부분에 약하고 어떤 부분에 강한지를 알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도 제가 따로따로 뭐 추가적인 뭐 영상을 준다거나 추가적인 문제를 준다거나 뭐 추가적인 테스트를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속에서 이제 아이들이 하게 된다면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교육 과정이 지금 바뀌는 시기라서 학교의 운영 방식도 바뀔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중대가 갑자기 한 명이 들어온 이유는 뭐냐면, 2, 3학년의 심화 과목을 같이 선생님이 부족해가지고 한 과목 선생님이 전반을 다 맞는 방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중대가 또 학교인 쪽구성이 바뀌면 또 다르게 운영할 수도 있는 건데, 근데 기본적으로 그 통계 문제를 내는 선생님이 아예 1학년으로 내려오긴 했어요 지금.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유형의 문제들이 두세 문제 나오는 형식은 변하지 않을 거다라고 이제 그런 부분도 보시면 되고, 그리고 중대 같은 경우는 교과서를 쓰긴 했습니다만 거의 안 쓰고요. 학교 프린트가 있어요. 그리고 학교 프린트에서 다 나와요. 근데 이제 특히 웃겼던 게 뭐냐면, 지난번에는 학교 교과서는 지학사인데 학교 프린트는 미래인 교과서 내용이었어요.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약간 문제를 낼 수 있는 범위를 늘려갔던 거거든요, 학교에서는. 왜냐면 미래의 교과서에 통계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아예 미래를 선정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마 미래인 교과서가 좀 통계 이런 자료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활용한 문제들을 좀 더 낼 거라고 예상이 되어집니다.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대비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뭐 그 외에 이제 저희 수업 방식이라든지 관리 방식 이런 내용들은 제가 제 자료에다 정리 잘 해놨으니까 그거는 그냥 읽어보시는 것으로도 아마 충분할 거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럼 여기서 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